123회 수문제 양견. 수나라란 제왕의 성에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을 장악해서 천하의 대법왕청인 금성 천조로부터 황제의 인가를 받은 처센 시스템의 중심, 조선의 중앙 왕조의 국명이 바로 수나라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무엇일까요? 고구려와 백제의 정체는 하기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신라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국공. 수문제는 수나라의 제1대 황제이다. 성명은 양견, 효는 문황제, 묘호는 고조이다. 양견은 서유의 수국공이자 대사공인 양충과 여씨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양견은 북주 부제에게 수주 자세의 벼슬을 받았고 나중에 양충이 죽자 수국공도 습작했다. 578년에 우문윤이 황제가 되자 황제의 장인으로서 양견의 실권은 더욱 커졌고 이듬해 자신의 외손자인 정제가 즉위하자 섭정이 되어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승상이 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580년에는 수왕에 책봉되었다. 581년에 북주의 황제 우문현은 양견에게 제위를 선양하였고 양견은 황제로 즉위하여 연호는 계왕으로 국호는 수로 고쳤다. 본래 문제는 낙양의 수도를 삼으려고 했으나 서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장안을 수도로 삼았다. 서위란 황제국 주나라의 제후국 위나라의 서부지역으로 이곳이 바로 수국이었습니다. 수왕이란 경기도 수원 노부의 군명을 수성, 한남, 수성, 수주라고 합니다. 역사 속 수원의 군명이 수성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수나라가 되는 곳으로 역사를 조작한 한 세력인 현 중국어로 촉을 수슈라고도 발음합니다. 수국공, 수주자사, 수왕으로부터 수나라의 국명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흥성. 수나라의 수도가 대흥성으로 그런데 양견이 대흥궁공에 자기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흥이 수원의 군명 수지역의 이름으로 이곳의 지명을 다시 살펴봅시다. 충청도 대흥년의 군명을 임전성, 금주, 임성이라고 합니다. 이 대흥성이 바로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이곳 군공에 자기도 받았던 것입니다. 진나라의 멸망. 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백제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적극적으로 통일사업을 서둘렀다. 당시 남조 진나라의 황제인 진숙보는 사치와 방중에 빠졌고 간신들의 잠수만 들어 나라가 크게 피폐해져 있었다. 양견은 차남인 진왕 양광에게 군사를 내줘 진나라를 공격하라 명했고 589년에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남조의 진나라란 동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남조의 마지막 왕조로 제후국 오나라에 있었던 건업의 도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들이 바로 백제 역사의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수도였던 건업의 위치부터 확인해 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지 제3권 윤낭구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하면 듣자하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씹는다오. 자, 수나라가 장악한 백제의 역사인 남주의 수도 건업은 결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식구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이로써 백제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백제는 무왕과 의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수나라의 봉지. 자, 그러면 황제국 수나라 왕자들의 봉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상황 서순 남경가의 일부를 인용하면 제6수 금강 맑은 물은 만리를 흘러가고 구름 돋단 용그림매는 양주로 내려가네. 북방 장안에서는 상림원을 자랑하지만
남방 송도에는 산하루가 있도다. 탁금 청강, 비단금자의 금강을 가리킨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비단 씻는 맑은 강이라고 합니다. 산화루는 송도의 금강변에 있는 누각이다. 추대 만렵 양수가 송도에 세운 누각이다. 이 산화루를 세웠다는 초강 양수가 누구인지 찾아보자. 수문제조를 인용하면 수문제 양교는 중국수의 초대 황제로서 아들들은 방릉왕 폐황태자 양용, 진왕 양광 수양제, 진왕 양준, 초광 양수, 한왕 양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릉왕 폐황태자 양용은 촉, 즉 대흥의 궁궐에 계시고, 진왕 양광 수양제는 진주인 관중의 온양에 계시고, 진왕 양주는 청주의 청수연에 계시고, 초광 양수는 송도인 개경서울에 계시고, 한왕 양량은 한중인 관중의 한양에 계셨다고 합니다. 진왕 양광이 바로 수양제입니다. 이 진땅의 비밀은 서진을 건국한 사마엘의 고향이 한해 온현으로 이곳은 온양이기도 하며 진한 수당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능호대기의 무대 진주였습니다. 상황소순 남경가의 식구 중 북지를 장안으로 해석했는데 이곳이 한양장안의 관중인 북경입니다. 이곳에 수나라의 도성 궁궐이 있었습니다. 상황소순 남경가에서 북지에 있었다는 상림원을 살펴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하면 상림 식경,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사이에 산나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득하구나. 이상은 능호 모서를 읊은 것입니다. 능호의 상림원이 정조대왕 홍제전서에 등장하는 한무제가 수축한 상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호 모설인 것을 보면 소식의 능호대기의 능호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지가 한양장안의 관중인 북경이었습니다. 북제가 고구려가 되는 방법. 고구려 평원왕 고양성. 고구려의 제25대 왕, 이름은 양성이다. 평강상호왕 또는 평광이라고도 한다. 대적으로는 중국의 남목주와 두루 외교 관계를 맺는 정책을 펴 561년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으며 564년에는 북지에 사신을 보냈다. 577년 북주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직을 받았으며 581년에는 수나라 고조로부터 대장군 요동궁공이라는 관작을 받았다. 586년 평양 대선산에서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의 고양성이 북제의 고양과는 동일한 인물로 고구려는 581년 수나라 황제 고조로부터 대장군 요동궁공이라는 관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제가 있었던 곳이 업군으로 이곳이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제인 고구려는 577년 수나라에게 망해서 581년 수나라로부터 북제인 고구려가 있었던 업의 요동지역을 봉지로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북제의 마지막 황제 고징의 동생이 고양이었고 동시대의 고구려 평원왕의 이름이 고양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둘은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후 586년 북제인 고구려의 평원왕 고양성이 평양 대성산에서 장안성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고구려가 평양에서 장안으로 전도했다니. 신정동국여지순남 평양부에서 인용합니다. 군명 조선 왕검성 옛기록에 단군은 이름인 왕검이라 하였다. 기성, 낭랑, 장안, 서경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평양을 장안이라고 합니다. 역사 조작을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아하, 그러면 586년에 개경서울의 업인 요동에서 천도한 장안성이 평양으로 고향이 요동의 업, 즉 천조가 있었던 곳에서 서경의 평양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수나라와 고구려, 당나라와 고구려의 자리가 서서히 잡히고 있습니다. 중국사의 북제가 바로 평양 고구려의 역사로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자, 상기의 문장을 정리하면 577년 관중의 황제국 수나라가 개경서울인 요동업의 북제인 고구려를 멸망하고 581년 관중의 황제국 수나라가 멸망한 북제인 고구려에게 요동의 업당을 봉지로 주면서 요동 군공에 임명합니다. 586년 요동 군공을 봉지로 받았던 북제의 고구려가 이를 배신하고 평양성으로 전도하면서 황제국 수나라에게 대항하자, 자, 이것이 바로 수나라와 고구려 전쟁으로 조작됩니다. 589년 관중의 황제국 수나라가 남조인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상기와 같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북제가 고구려이고 남조가 바로 백제였습니다. 어허, 백제가 고구려보다 늦게 망했네요. 자, 이제 다음 회에서 등장할 수양제의 행동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